오늘은 13장 생식 주기와 감수 분열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사진은 한 가족의 기념사진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가족 구성원을 보면 아들과 딸이 부모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특정한 형질이 아들, 딸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렇게 세대를 통해 어떤 형질이 전달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한편 아들과 딸은 부모나 다른 형제 자매와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되는데, 이러한 다른 부분을 변이라고 합니다. 유전학이란 유전과 유전적 변이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유전자 전달과 유성생식 주기, 감수 분열, 그리고 변이가 진화에 기여한다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손은 부모로부터 염색체를 물려받게 되는데, 염색체에 많은 유전자들이 포함됩니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서 특정 기능을 갖고 있는 단백질 형태 또는 RNA 사슬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DNA 사슬의 일부 영역을 말합니다. 앞단에서 공부했던 유전체, 지놈은 이러한 DNA 사슬 전체를 의미합니다. 유전자는 아래에 있는 그림 알파글로빈 그림처럼 이런 특정 단백질을 생성하는 정보를 갖고 있는 DNA 사슬의 일부 영역을 말하는 것이고, 아래 그림처럼 알파글로빈, 베타글로빈 정보를 갖고 있는 유전자는 염색체의 특정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 이러한 위치를 유전 자위라고 합니다. 한편 배우자는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운반체 역할을 하는 생식세포를 말하며, 유성생식에서 암컷과 수컷의 두 배우자가 결합하여 수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무성생식과 유성생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성생식은 배우자가 합쳐지지 않고 하나의 개체가 자신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자손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성생식에 의해서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가 모여있는 집단을 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예로서는 출합법에 의해 똑같은 개체를 만드는 히드라나, 또 아래쪽에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삼나무의 경우 원 형태로 배열되어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운데에 있는 구루터기의 나무에서부터 무성생식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들의 경우도 무성생식의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유성생식을 보면, 유성생식은 두 명의 양친으로부터 독특한 유전자 조합을 받는 것을 말하며, 유성생식으로 생겨난 자손은 형제 자매 및 양친과 유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 무성생식과 가장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라이프 사이클을 생식 주기로 번역하였는데 다른 책에서는 생활사 또는 생명 주기 등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라이프 사이클의 의미는 한 종의 구성원이 주어진 발생 단계에서 시작해 다음 세대에서 같은 발생 단계의 시작에 이르기까지 겪는 일련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한 종의 개체가 태어난 후 성장하여 다시 자식을 태어나게 하기까지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포 안에는 여러 개의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각 염색체를 구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이때 핵형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핵형이란 체세포 분열을 유도한 다음에 인위적으로 염색체가 가장 응축된 시기인 중기에 멈추게 하고 현미경 사진을 찍어서 길이가 긴 순서에 따라 염색체 사진을 쌍으로 배열한 것을 말합니다. 쌍을 이루는 상동 염색체 중 하나는 부계에서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계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적 특성, 예를 들어 머리색을 조절하는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좌우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좌우에 있는 유전자의 정보가 다를 때, 즉 다른 색을 나타나게 하는 유전자일 경우 대립 유전자라 합니다. 한편 염색체 중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성염색체라 하는데 사람에서 여성은 한 쌍의 X 상동 염색체를 갖고 있는 것에 반해 남성은 XY 일부만 상동인 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크기를 보면 X 염색체가 Y 염색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가 Y 염색체에 전부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X 염색체는 없고 Y 염색체에만 있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를 상염색체라 합니다. 다음은 이배체와 반수체 세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배체 세포란 양쪽 부모로부터 염색체 한 벌씩 받아 쌍으로 존재하는 세포를 말하는데 체세포가 이배체 세포입니다. 반수체 세포는 염색체 한 벌만 갖고 있는 세포를 말합니다. 배우자 세포가 여기에 해당되고 22개의 상염색체와 1개의 성염색체를 갖고 있습니다. 수정전 난자는 성염색체로서 모두 X염색체만 갖고 있지만 정자는 X염색체를 갖고 있는 것도 있고 Y염색체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편 그림 13-4는 세 쌍의 상동 염색체, 즉 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는 체세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의 쌍은 하나는 목에 다른 하나는 부계로부터 왔고 분열기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열기에서는 각각의 상동 염색체는 복제되어 만들어진 두 개의 자매 염색 분체가 연결된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식 주기에서 염색체 세트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생식 주기는 수정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데 반수체 배우자인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이 되면서 이배체인 수정란이 되고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체세포 분열을 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생식세포인 난소와 정소에서만 감수분열이 일어나 반수체 배우자인 난자와 정자를 생산하게 되어 결국 사람의 생식주기는 반수체 배우자가 결합하는 수정과 생식세포가 반수체 배우자 세포를 만드는 감수분열이 교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성생식을 하는 생물은 감수분열과 수정이 교대로 나타나지만 생식주기에서 이 두 과정이 일어나는 시점은 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생식주기 유형은 동물에서 나타나는 유형, 식물과 일부 조류에서 나타나는 유형, 그리고 대부분의 곰팡이와 일부 원생동물에서 나타나는 유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한편 유형에 따라 반수체 세포도 체세포 분열을 하기도 하지만 감수분열은 반드시 이배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먼저 동물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보면 감수분열은 생식세포 형성 시에만 일어나고 배우자만 반수체이며 수정 전에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세포 개체를 이루는 시기는 이배체 세포일 경우에만 다세포 개체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유형인 식물과 일부 조류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보면은 다세포 시기가 이배체일 때도 나타나고 반수체일 때도 다세포 시기가 나타납니다. 이때 이배체일 때의 다세포 개체를 포자체라고 하고 반수체일 때의 다세포 개체를 배우자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자체 감수분열로 반수체인 포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포자는 바로 배우자가 되어 수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을 하여 반수체 다세포 개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존재하는데 다세포, 반수체 다세포 개체와 이배체 다세포 개체가 전체 생식 주기에서 교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세대 교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끝으로 대부분의 곰팡이와 일부 원생동물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보면은 배우자의 결합에 의해서 접합자가 만들어지는데 이 접합자는 다세포 개체를 만들지 않고, 즉 체세포 분열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감수 분열을 해서 반수체 세포를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식 주기를 이루는 기간은 이배체로 된 그런 시기보다 반수체인 시기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유형에서는 대부분 반수체인
상태로 주로 생활을 하게 되고, 오로지 수정은, 즉 수정을 통한 유성생식은 오로지 일부 시기에 유전자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선택한 방법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슬라이드는 감수 분열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수 분열에서도 체세포 분열과 마찬가지로 먼저 염색체의 복제가 선행되지만, 체세포 분열과는 다르게 이후 두 번의 연속적인 세포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의 세포 분열에 의해 4개의 딸세포가 생성된다는 것이 특징인데, 이 두 번의 연속적인 세포 분열을 감수 분열 1 그리고 감수 분열 2라고 부릅니다. 감수 분열의 단계를 보면은 분열기가 되기 전 단계인 간기에서 상동 염색체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상동 염색체의 쌍은 각각 부계와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응하는 위치에 대립 유전자를 가질 수가 있고, 감수 분열하는 동안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염색체 복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동 염색체는 각각 복제되어 자매 염색 분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 자매 염색 분체는 코에신이라는 단백질에 의해 연결되어 있어서 자매 염색 분체 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감수 분열 1기가 되면은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어서 각각의 딸세포를 형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 감수 2 분열은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서 각각의 딸세포를 형성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세 쌍의 상동 염색체를 갖고 있는 동물세포를 예를 들어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했듯이 감수 1 분열은 상동 염색체를 분리하는 과정이고, 감수 2 분열은 자매 염색 분체를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 1 분열을 전기 1, 중기 1, 후기 1, 말기 1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전기 1 다음에 전기 2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말기 1 이후에 감수 2 분열에 전기 2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기 2에서 중요한 감수 분열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모계에서 온 상동 염색체와 부계에서 온 상동 염색체가 각각 복제가 일어나 자매 염색 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부계 쪽 자매 염색체 하나와 모계 쪽 염색 분체 하나가 서로 교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차 현상이 전기 1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중기 1에서는 염색체, 상동 염색체 쌍이 그 중앙에 배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염색체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배열하는 것이 아니라
염색체 쌍이 중앙에 배열을 한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후기 2일에 가서는 각각의 상동 염색체 중에 각각의 상동 염색체가 양끝 방향으로 이동이 되면서 그리고 말기에는 2개의 딸세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딸세포들은 각각의 상동 염색체를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전기 2로 들어가서는 다시 방추 장치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염색체가 중기 2에서는 중앙에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기 2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서 양쪽 끝에 있는 중심체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어서 말기 2에서는 각각의 염색 분체만을 갖고 있는 딸세포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감수분열 과정 중에서 가장 큰 특징들만 살펴봤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감수분열 전기 1에서 교차와 접합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비자매 염색 분체 DNA의 대응 부위가 절단되는 단계로서, 간기가 지나면 염색체가 이미 복제되어 자매 염색 분체가 코에신이라는 단백질에 붙어 있게 되는데, 각 상동 염색체는 길게 연결되어 있고 2개의 비자매 염색 분체 DNA 분자에서 정확히 대응되는 부위가 잘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염색체의 염색질이 웅축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접합 복합체가 형성되어 두 상동 염색체가 가까워지는 단계로서 지퍼같이 생긴 단백질 복합체인 접합 복합체가 이 그림에서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합 복합체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상동 염색체끼리 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염색질의 응축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단계는 접합 복합체 완성과 교차 생성이 되겠습니다. 접합 복합체가 완성되어 두 상동 염색체 쌍이 접합되게 됩니다. 완전히 붙게 되는데, 이때 1단계에서 끊어져 있던 DNA 말단이 비자매 염색 분체의 해당 부위와 연결되어 교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 단계는 접합 복합체가 해체되고 교차점이 생성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교차가 만들어지면은 접합 복합체가 이제 해체되면서 두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비자매 염색 분체가 교차되어 있는 부분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부분을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이후 염색체는
더욱 웅축하여 중기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의 차이점을 보면은, 감수 분열의 경우는 두 벌의 염색체를 한 벌의 염색체로 줄이는 반면에, 체세포 분열은 두 벌의 염색체를 그대로 딸세포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또한 감수 분열의 경우 딸세포들은 부모세포 및 다른 딸세포들과 유전적으로 다르게 되는데, 이에 반해 체세포 분열은 딸세포들이 부모세포 및 다른 세포들과 유전적으로 동일하게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만드는 감수 분열의 중요 특징은 모두 감수 1분열 동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접합과 교차인데, 감수 분열의 경우 전기 1에서 교차가 일어나지만 체세포 분열의 경우 전기 동안에 교차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다음, 상동 염색체 쌍의 중기판의 배열을 보면은, 감수 분열의 경우 중기 1에서 상동 염색체가 쌍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데 반해서, 체세포 분열의 경우 중기에서 복제된 개개의 염색체가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를 들 수가 있는데, 감수 분열에서는 후기 1에서 자매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데 반하여, 체세포 분열은 후기에서 자매 염색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특징에 의해서 감수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다른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유성생식이 어떻게 유전적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성생식이 유전적 변이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기전에는 염색체의 독립적 분리, 교차, 무작위 수정 등 세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염색체의 독립적 분리라는 것은 감수 1분열에서 하나의 딸세포가 상동 염색체 쌍 중에서 부계 또는 모계 상동 염색체를 갖게 될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림 13-11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염색체는 앞에 또는 위에 있는 염색체가 아래 또는 위에 있는 염색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각 염색체당 모계 또는 부계 것을 받을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염색체가 두 쌍이면 2의 제곱 4가지의 유전자 쌍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고, 3쌍이면 2의 세제곱 즉 8개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으므로 2의 23제곱 즉 840만 개의 조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색체의 분리되는 방법만으로도 이렇게 엄청난 조합이 가능하다, 즉 엄청난 변이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교차에 대한 설명은 그림 13-12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조합 염색체를 만든다는 것인데, 감수 분열 동안 염색체의 크기와 동원체 위치에 따라 한 번에서 3번 정도의 교차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교차에 의해서 모계와 부계의 대립 유전자들 사이에 새로운 조합을 가진 염색체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즉 새로운 변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작위 수정입니다. 선택적으로 특정한 것들만 뽑아서 수정시키는 게 아니라 무작위적인 무작위적인 방식에 의해 수정이 일어날 경우 난자의 유전자 조합의 가능성은 2의 23제곱개가 되겠고, 정자도 역시 같은 수의 조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두 조합의 조합을 곱하게 되면은 70조의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유성생식을 통해서 70조 개의 변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 내 유전적 변이의 진화적 중요성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예로 나와 있는 이런 생명체는 델로이드 로티퍼라고 하는 담융충의 한 종류로서 크기가 1mm 정도 되는 수생 동물이 되겠습니다. 이 로티퍼는 5천만 년 동안 무성생식만 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성생식만 했을 경우 유전적인 다양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종의 경우는 이렇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무성생식만을 하면서도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은 아주 건조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존하게 될 경우 물질 대사를 멈추고 결과적으로 세포막이 깨져서 DNA가 다른 로티퍼나 또는 다른 종에 그 유전체에 끼어 들어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DNA가 그 끼어 들어간 유전체에서 어떤 특정한 부위를 뽑아내서 자기 DNA 사슬에 집어넣게 됩니다. 즉 추출해서 자신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로티퍼 종은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유성생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오랫동안 진화 과정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